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계속운전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윤봉규 처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계속운전연구소를 맡고 있는 윤봉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원자력계 이렇게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자리인 줄 모르고 이렇게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서 수락을 했는데 굉장히 그 테마를 정하고 이걸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안전 규제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이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정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표현에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기술자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적합한 표현을 잘 못 찾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운전 진행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 저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 순서는 이제 계속운전 현재 한수원이 어떤 계속운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말씀드리고 계속운전의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실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계속운전의 제도와 어떤 운영 현황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수원은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계속운전 수행을 하면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공청회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저희 계속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운전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2상 4호기까지 현재 총 10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서 규제기관에 제출을 했고요. 각각 이제 서류적합성 심사를 거쳐서 본심사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2상 4호기가 올해 11월에 이제 서류적합성 심사가 완료돼서 12월부터 본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와 별도로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그 계속운전 40년의 운전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한다는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별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한 내용을 포함해서 규제기관에 제출하면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리 2호기부터 한울 1호기까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수렴이 모두 완료됐고요. 내년에 이제 월성 2상 4호기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는 저희 중앙연구원에서 이제 기술적인 사항들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 이제 본사에서 이제 대규제기관과의 대관 업무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저희 중앙연구원이 아주 유기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령 37조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매 10년 주기로 수행을 하면서 계속운전을 위해서 주요기기 수명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IAEA 규정에 따라서 총 14개 인자를 저희가 다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요기기 수명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주요기기 수명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운전을 위해서 그 각각의 발전소에 있는 주요 개통 구조물 기기들이 충분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그 계속 운전으로 인해서 해당 발전소가 방사선에 어떤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것들을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은 개통 구조물 기기에 대해서 최신의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해라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하라라고 시행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인자별로 평가 범위나 기준, 방법론 등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수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방법론과 평가 범위에 따라서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 이제 대상 자료는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하게 되어서 정주기 검사나 시험 결과, 설계 변경, 주요 운전 자료, 그리고 기존의 설계 문서들 다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 평가를 착수하게 되는데, 이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만 해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000여 건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평가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각 인자별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 인자별에서는 뭐 설계 및 기술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고, 발전소의 각각의 운영 기록 중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설비들의 그 안전계통의 설비들의 잔여 수명이 얼마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게 되고, 또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석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인간공학이라든지 조직행정이라든지 안전문화 쪽에서는 실질적인 종사자들의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평가해서 이렇게 그런 척도들을 이용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현장 실사를 반드시 통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계속 운전 기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수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30년 시점에서 지금 현행 법으로 보면 이제 10에서 5년 전에 계속운전 평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30년 시점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30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0년 시점에서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과거 2주기, 20년 시점에서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서 고려된 자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17년까지 만약에 수집이 되었다라고 하면 17년부터 27년까지의 자료 수집을 수행해서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30년 시점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속운전이 30에서 35년 전에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 앞에서 수집한 자료 이후부터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별도의 또 자료 수집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R 같은 경우는 전주기를 다 수집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계속운전 진행하면서 지난 이제 월성 1호기 때와 5호기 때 이제 기술기준 차이 분석과 종합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기술기준 차이 분석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셨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규제기관과 지금 해서 종합안전성 평가, 기술기준 차이 분석과 종합안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의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디까지를 최신의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기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기준을 현재 이제 그 NRC 웹가이드와 산업계의 이제 대표적인 기술 기준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규제기관과 이제 그 선정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현재 지금 한 90여 건 이상의 각 노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90여 건 이상의 차이 분석 대상 기술 기준을 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기술 기준과 그 해당 발전소가 설계 시에 적용된 기술 기준의 갭을 저희가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갭이 어떤 것인지를 디파인하고, 그 디파인된 갭에 대해서 종합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서 안전 중요도를 높음, 낮음, 중간 등으로 평가하고요.
이 각각의 또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IAEA에서 이제 그 평가하도록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수행해서 안전성 증진사항, 지금 이제 원안위에서는 안전조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전성 증진사항을 저희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세스는 저희 이제 한수원에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프로세스고 지금 이제 핸드아웃에 나눠드린 거는 이제 심사지침서, 규제기관에서 만든 심사지침서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지침서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러프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차이를 차이를 분석해서 선별하고 그다음에 안전 중요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진사항을 도출하는 모든 스텝별로 저희가 사내 전문가, 사회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다 확인해서 이 종합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의 대부분의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속 운전의 현행 법 체계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속 운전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안전성 평가서가 그 안전성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이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설비 개선이 필요할 텐데 이것들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를 패러렐로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 평가 결과, 경제성 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해서 이것을 이제 계속 운전할 것인가를 사업자가 결정하게 되고 이 제출 결정을 해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수명 만료 10에서 5년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5에서 2년 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되고 그것과 이제 패러렐로 다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RER 공청회 결과까지 함께해서 신청을 결정해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별도의 루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성 평가는 법에서 이제 18개월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 변경 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이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도 10에서 5년 전으로 이제 제출되는 것이 그 한비 3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이제 2에서 5년 전으로 해서 제출되고 있는 대상 원전이 아까 말씀드린 고리 2호기부터 월성 2, 3, 4호기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자의 규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계속운전 5에서 2년 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지난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이제 제때 제출을 하지 못했고 그 제출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안전성 평가 심사와 운영 변경 허가 심사가 이제 패러렐로 진행되면서 중간에 이제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리 2호기, 고리 3, 4호기가 이제 지금 설계 수명이 만료돼서 이제 고리 2호기는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고리 2, 3호기가 그래서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가동이 언제 승인이 날 것이냐? 당연히 운영 변경 허가와 안전성 평가 심사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심사가 이제 완료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재가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요것과 별도로 저희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많은 이제 대규모 설비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대규모 설비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설비 개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예타나 설비 개선 준비가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비용에 따라서는 계속 운전이 승인이 나야만 예타부터 착수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운전 정지 기간이 상당히 이제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원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성 같은 경우는 압력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압력관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그 설비 개선에 대한 압력강 교체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설비 개선 준비를 운영 허가가 완료돼야만 저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영 변경 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허가가 끝난 이후에 예타 뭐 설비 개선 구매, 계약, 시공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 시공만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그 시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정제 기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발전소 한 기가 정지되었을 때에 저희가 이제 현재 한수원의 발전 단가만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중단 시에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의 발전 손실이 있고요. 그걸 LNG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LNG 비용이 이제 그 저희 원자력 발전 단가 대비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 손실을 이렇게 뭐 단순히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RER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운영 변경 허가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운전을 위해서 설비 개선을 해야 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건건이 개별로 저희가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건건이 되는 그런 개별의 신청들이 다 완료돼야만 설비 개선이 착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설비 개선의 프로세스에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계속운전의 운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제 계속운전이 승인 나기 전과 후에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고관리계획서도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 사고관리계획서 EQ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소에서 EQ와 사고관리계획서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관리계획서가 2019년 6월에 이제 총 28기에 대해서 운영 변경 허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설계기준 초과 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자가 생각하는 바와 규제기관에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출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그 서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직 APR 1400도 현재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각각 이제 APR 1400 그다음에 이제 구리 2호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승인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한 기도 지금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운전의 운영 변경 허가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사고관리계획서가 운영 허가 서류이다 보니까 먼저 심사가 완료돼야 되고요. 그 먼저 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사만 나면 다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관리계획서가 단순히 사고관리계획서가 아니라 이 설계기준 초과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 심사가 끝나야만 이 설비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이제 베스트 설비 개선 운영변경허가 심사가 이제 패러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 2호기 같은 경우는 APR 1400 같은 경우는 가동원전이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야만 이제 운영변경 허가 심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계속운전의 허가의 선결 요건으로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사가 완료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속운전의 그 평가 인자 중에 PSA 그리고 RER의 PSA에서의 사고관리계획서의 PSA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고관리 RER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또 중대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 사고에 대한 설량 평가 결과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 고려한 설량 평가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 완료 전에 설비 개선에 대한 운영 변경 허가 심사가 완료돼서 설비가 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선결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운영 변경 허가 심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가동이 되려다 보면 지금 계속운전의 선결 요건인 설비 개선, 그러니까 EQ 설비나 이런 것들은 교체가 수명이 다 완료된 기기들은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체에 대한 운영허가, 변경허가 심사가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시공이 필요하고 맥스 설비 개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설비 개선인데 이런 것도 이제 심사가 완료되고 시공이 완료돼야만 계속운전 승인을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원전에 대해서 10년 전, 적어도 10년 전부터는 장기간의 기간을 거쳐서 어떤 설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10개의 원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운영 변경 허가라든지 설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계속운전 제도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적으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다행히 올해 이제 법적으로 이제 10에서 5년 전으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법원 개정되었고 현재 계속운전 기간은 10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에서 5년 전이라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이 바뀌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40년 시점에서까지 이제 30년까지 PSR 보고서를 제출하고 40년 이제 완료되면 이 이후부터는 현행 법에는 PSR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PSR을 수행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10년 주기로 계속운전을 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이제 80년까지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80년 시점까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 계속운전을 한다 치면 지금 이제 30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에서 1.5년 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0년에서 35년 사이에 1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해서 PSR과 ADR, RER을 제출하는데 이때 이제 그 40년 시점에서 승인을 해서 40년 시점에서 50년까지의 계속운전을 진행하려다 보니 너무 평가를 일찍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 40년 시점에서 이것들이 1차 계속운전 30에서 35년 전에 평가한 게 유효한지를 누군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법이 개정되기를 3에서 1.5년 전에 유효성 평가라는 것을 수행하라라고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것이 PSR, ADR, RER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유효성을 모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연히 유효성을 보는 것도 동의를 하고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안전성을 충분히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료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효성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 그 자료가 유효한 것을 저희가 보려면 결국은 PSR, ADR, RER을 다 해야 되는 다 거의 풀스코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가 일주기만 끝낸다면 모르지만 그 2차 컨티뉴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또 40에서 45년 시점에서 다시 PSR, ADR, RER을 다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시기가 겹치면서 굉장히 중복적으로 동일한 안전성 평가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규제기관에서는 동일한 안전성 평가를 시점만 달리해서 자료 수집의 시점만 달리해서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제의 어려움도 지금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효성 평가의 스코프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논의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유효성 평가의 그런 범위나 어디까지를 유효할 것으로 유효성을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모호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 평가를 결국 중복해서 수행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계속운전 심사 시기하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잘못하다가는 여기 이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운전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유효성 평가 심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중복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계속운전 인허가를 도대체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유효성 평가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금 기존의 법 개정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기존의 법 개정 전과 다를 바 없이 10년 가까이를 계속운전 심사, 안전성 평가 심사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기준에 대해서 유효성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그 갭 분석을 통해서 그 어떤 컷오프를 정해놓고 그때까지의 기술 기준의 변경 사항들을 주가적으로 쭉 갭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 증진 사항을 다 노출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칠 때 유효성 평가를 다시 해서 기술 기준이 달라진 것들을 쭉 보게 되면 그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안전성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까지 생기냐면 앞에서 승인받은 안전성 증진 사항을 폐하고 다시 새로운 안전성 증진 사항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계속운전의 어떤 허가의 의미가 언제를 계속운전의 허가의 의미로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저희 그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비제기관하고 나눴으나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유효성 평가는 지금 10개에 대해서는 진행이 아니고요. 다음 이제 10에서 5년 전에 적용되는 한비 3사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자가 고민하는 우려 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럼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하기를 원하느냐 사업자는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그동안 기술 협의를 해왔고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계속운전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인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좀 분리해야겠다. PSR은 분리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20년, 계속운전 허가는 20년으로 변경해서 별도의 루트를 타고 계속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는 계속운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저희가 PSR을 수행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유효성 평가의 어떤 그 겹치는 문제하고도 저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장기 가동 정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뭐 그 일찍 계속운전이 인허가가 나면 사업자는 이제 오버홀 주기 안에서 오버홀 안에 이제 모든 설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오버홀 주기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정지해서 장기간 정지해서 일단 설비 개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월성 같은 경우 압력관 교체 같은 경우는 준비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 정지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제가 제언을 하자면 압력관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로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정지 기간을 고려해서 초기 임기부터 계속운전 기간을 산정하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20년 주기로 계속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제출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이제 다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너네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계속운전을 20년으로 선정하게 되면 그 영향성을 저희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총 14개 인자의 그 PSR 보고서에서 6장과 7장에 20년으로 했을 때 그 조치 사항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LER의 3장 시간 제한 경련여러 수명 평가 부분에서 원래 지금 10년까지의 수명을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20년으로 하게 되면 20년까지의 예측 열화 정도를 저희가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RER 같은 경우는 그 미래의 거를 추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래 인구가 가장 추정이 돼야 되고요. 그 미래 인구에 따라서 그 주민 그 집단 피폭 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인자도 있고 영향을 받는 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운전 자료는 기존의 자료 그대로 쓰고 이제 영향받는 인자들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평가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발전소당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제 운전 자료들을 다 새로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저희가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RER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제가 패널로 계속 참가를 했습니다. 이 참가를 하다 보니 주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역 주민 또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민 공청회는 이제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자면 원안법 103조와 시행령 143조, 145조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주민 공납용 RER 초안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초안을 이제 원안위하고 지자체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1회 이상의 신문 공고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지자체에서 주민 공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0일에서 60일 정도 의견을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수원이 공청회를 공고하고 그 공청회 공고에 따라서 공청회 전 5일 전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 동안에 그 진술서에 대한 답변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이제 한수원이 다 적용해서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다 고려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이제 그 공청회를 했던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고리 2호기가 이제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격렬했는데 총 이제 부산시 10개 군구 그리고 울산시 5개 군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5개 지역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가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특히 해운대, 울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기장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원전을 찬성하고 이제 그 울산이나 해운대 지역에 이제 많은 반핵 단체들께서 이제 격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12월 22일 날 그 부산시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 원전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주셨고 또 저희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덕에 이제 토론회가 아주 무사히 잘 마쳐졌고 그 힘으로 그 나머지 공청회를 안전하게 다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 똑같은 시군구인 고리 3, 4호기가 바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는 거의 반발 없이 다 그 공청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분들이 얼마나 원전을 이해하고 그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청회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늘 1, 2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서 수월하게 저희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빛1, 2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1차가 전 지역이 다 무산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평군에서 RER 초안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않다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금지, 행정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처음에는 이제 경주시의 민사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기각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그 광주시에 행정소송을 하셨는데 또한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차가 다 무산되고 이게 이제 소송에서 이제 패소하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그 친원전 쪽의 의견들이 이제 우리는 의견이라도 진술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회의가 다 무산되면 이제 사업자는 그냥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주민들이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의견도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해지면서 그 2차에서는 5회를 모두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주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이렇게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RER 보고서가 너무 이해가 어렵다.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언어로 써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RER 초안이라는 것 자체가 또 심사 지침서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본안과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심사 보고서와 그런 심사용 보고서와 크게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고관리 계획서에 그 설계기준 초과 사고에 대한 부분에 선량을 다 넣다 보니까 이 사고관리 계획서와 연계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연계되는 부분에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신 기술 기준 문제가 가장 컸는데 그 최신 기술 기준이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심사 지침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이제 뉴렉 155 미국의 이제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기준인 뉴렉 155의 중대 사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대 사고 부분은 사고 관리 계획서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 있는 것은 주민 지원 사업이나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운전 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 계속운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깨달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공청회가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초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심사가 완료됐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숙제를 또 얻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저희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